안녕하세요. 신뢰와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나누는 지혜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비밀을 들어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이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비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고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이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왜 어떤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돈에 대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처음엔 가볍게 꺼낸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돈 자랑.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낀다. 1963년생 이모 씨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투자한 게 잘 돼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차를 새로 뽑았지. 확실히 좋은 차를 타니까 운전할 맛이 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친구는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였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조금씩 불편해졌고 결국 자주 모임을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랑보다는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라도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투자한 거 대박 났어. 대신에 나도 한때 투자 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잘된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며 이야기하기. 돈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부담되면 이야기해줘. 그냥 참고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가 훨씬 편안하게 느낄 수 있죠. 돈이 얽힌 부탁은 신중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문제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할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남에게는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특별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때로 상대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족 이야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1965년생 박모 씨는 늘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요즘 스펙이 정말 중요한데 미리 준비한 게 참 다행이야. 박 씨는 그저 기쁜 마음의 한 말이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친구 한 명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박 씨는 대화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고 이후로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더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렇다고 가족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화의 흐름과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보다는 공감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우리 애도 진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대화가 더욱 편안해질 수 있어요. 상대의 관심을 먼저 살피기. 상대방이 가족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 특별한 일 없었어? 이렇게 대화를 열어두면 상대도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는 신중하게. 가족 이야기가 때로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면 상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자랑하는 듯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기만의 이야기가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때로 대화가 자기 이야기로만 흐르면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공이나 운이 좋았던 경험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1960년생 김모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나는 운이 참 좋았어. 젊었을 때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 김 씨는 특별한 의도 없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 것이었지만 듣고 있던 친구 한 명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기회를 놓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터라 김 씨의 이야기가 마냥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렇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보다는 교훈을 나누는 방식으로 같은 경험이라도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고민도 많았어. 결국 이렇게 결정했는데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의 경험에도 관심을 가지기.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한 후에는 상대의 경험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도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죠. 운이 아닌 노력의 가치를 강조하기. 운이 좋았다는 말은 자칫하면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노력했던 과정이나 배운 점을 이야기하면 더욱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불편해할 질문. 대화는 배려가 기본입니다. 대화에서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질문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질문 하나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질문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1965년생 박모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 그런데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 질문을 받은 친구는 순간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질문이었지만 최근 가족들의 잦은 결혼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 씨는 그저 관심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그렇다고 궁금한 것을 전혀 묻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조심스럽게, 특히 건강, 결혼, 경제 상황 같은 주제는 상대방이 편안해할지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면 상대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며 대화 이어가기. 질문을 했을 때 상대가 짧게 답하거나 화제를 돌리려 한다면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배려가 필요하죠. 궁금함보다는 공감을 우선하기. 때로는 질문을 하기보다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좋은 대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바쁘지? 피곤하지 않게 잘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를 이어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과 불만 이야기. 감정적으로 쏟아내기보다 신중하게 표현하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다 보면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보다 더 큰 오해를 만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불만을 표현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낸 말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 1968년생 김모 씨는 오랜 친구와 작은 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약속을 자주 미루다가 결국 김 씨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왜 맨날 약속을 미뤄?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잖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당황하며 변명할 틈도 없이 대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친구도 사정이 있었지만 김 씨의 감정 섞인 말투에 기분이 상해 연락을 한동안 피했다고 합니다. 불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너는 항상 그래. 처럼 단정적인 표현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약속을 미루는 것 같아서 아쉬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대화를 이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즉흥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기.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말하기보다는 차분해진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면 더 나은 방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 갖기.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바쁜데도 얼굴 보고 싶으니까 다음엔 일정을 미리 정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면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치 이야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다루기. 정치는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지만 대화에서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기 쉬워 자칫하면 가까운 관계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1972년생 박모 씨는 동창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른 친구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말싸움이 됐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져 모임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이후로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그건 틀렸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럼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 더 원만한 대화를 만듭니다. 논쟁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정치 이야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화제를 바꾸기. 정치 이야기는 누구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분위기를 보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가 격해질 조짐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대화는 신뢰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귀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바른 대화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흔히 유재석 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주제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주제의 결국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더 따뜻한 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대화 철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